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작권TV 그레이트 게임 최수영입니다. 오늘은 추가되는 북한 괴뢰들의 국제적인 범죄 행각을 공개하고자 합니다. 북한 괴뢰는 대한민국에서 지원해준 발달된 과학기술 장비를 가지고 평양과기대, 김일성 종합대 공과대학, 평성과학기술대학, 김책공업대학 등지에 북한 영역에서 출생하고 자라난 총명하고 두뇌가 뛰어난 젊은 청년들을 모집을 해서 그 청년들을 해커로서 양성을 하였습니다. 이들의 해커 기술과 역량은 전 세계의 단연 독보적인 탑 수준인데, 이들은 중국 지역에도 나와서 똑같은 범죄 행위를 하였던 것입니다. 즉 무슨 짓을 했느냐, 단동 지역에 15명, 심양 지역에 15명, 그리고 남부 지역에 갈 수 있는 상해 인근 지역으로 15명 정도가 파견이 되어서 그들이 중국의 국제 범죄 조직, 대표적인 삼합회 같은 조직들이 있겠죠. 그 중국의 범죄 조직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중국 은행을 털어서 약 20억 미불, 즉 20억 달러를 훔쳤다 그럽니다. 그리고 그 훔친 20억 달러를 가지고 또 다른 지역에서 암호화폐를 사서 그 암호화폐를 다시금 어디서 팔았다? 대한민국에 위치하고 있는 대한민국 영내에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서 그걸 팔아서 원화로 확보한 이후에 다시 그 원화를 달러로 환전한 이후에 북으로 보냈다는 것이죠. 이 최소한도 20억 달러면은요 대략 한 2조 한 3, 4천억 정도 됩니다. 그 해당하는 그 돈들이요 어디서 세탁이 되었다? 대한민국에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원화로 매각이 되고, 거기서 확보한 대한민국의 원화를 미국의 US 달러로 다시 환전해서 그것들이 또다시 암호화폐로 변조된 이후에 중국 및 중동 지역을 여러 차례 돌고 돌군 그 세탁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평양에 US 달러 현금으로 공급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작년 2022년 6월에 긴박한 심장 시술입니다. 스탠스 시술을 받기 위해서 심야에 갔던 김정은이가 극비리에 접촉했던 시진핑 주석에게 공물을 요청했을 때 시진핑 주석이 그 특유의 그 냉랭한 표정 있지 않습니까? 표정을 돌려가면서 김정은이를 외면했다 그럽니다. 그럼 왜 그랬을까요? 지금 중국 측의 요구사항은요, 너희들이 훔쳐간, 즉 중국은행에, 그러니까 중국은행, 비단 중국은행뿐만 아니라 중국교통은행, 노동은행, 공상은행, 수많은 중국의 은행이 있을 것입니다. 농업은행도 있고요. 그러면 중국 영내에 있는 중국은행을 해킹을 해서 돈을 훔친 그 20억 불은 당연히 돌려줘야 되는 거지만, 그 해킹 작업에 참여했던 범죄 조직들, 거기에는요 발달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해커들 뿐만 아니라 국가 보위성에서 같이 나와서 걔네들을 감시, 관리, 감독하는 그 인원들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 조가 15명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그들이요 그 중국이 인지하고 이들을 체포 구금하려고 덤벼드니까 그냥 야반 도주를 해서 지금 북한으로 다시 도망을 들어갔는데, 현재 그 인원들은 러시아의 북동 지역인 블라디보스토크, 하바롭스크, 그 다음에 나우트카, 이와 같은 지역에 다시 재파견돼서 거기서 다시 제3국의 은행을 털은 그런 지금 범죄 행각을 지금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공안부나 중국의 그 사법 당국에서는
이러한 범죄자들을 당연히 체포하려고 했는데 그 범죄인들을 중국에 인도해주지 않고 있는 것이죠. 이로 인해서 중국, 북한 간의 무역에도 상당히 좀 많은 그 어려운 점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어려운 점은 단 게 아니죠. 물건을 사고 싶어도 중국 측에서 돈 보내라. 너희들이 보낸 것만큼 우리가 물건 준다. 이와 같은 형식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 대한민국의 문재인 정권이 무차별적으로 차관을 지원해서 북의 그 경제적인 곤궁함과 궁핍함을 해결해 주려고 했지만 그것이 유엔의 제재 때문에 또 그로 인해서 세컨더리 보이콧이 두렵고 무서워서 문재인 정권이 제대로 돈을 못 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문재인 정권 하에서 고안해냈던 게 다른 게 아니라 이 암호화폐를 통한 대북 지원이었습니다. 이 암호화폐를 통해서 북한의 경제를 살리고 북한의 숨통을 연장시켜줬던 것이죠. 이 모든 내용들은요, 문재인이 김정은에게 도보다리에서 건네줬던 USB에 아주 적나라하게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다 그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어디에서? 평양에서 그것을 보고 너무너무 놀래서 정말로 아연실색하면서 어떻게 이런 게 올 수 있었냐라고 평양에서 말이 나올 정도로 문재인이 전달한 USB에 그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국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중국의 사법당국과 공안당국에서 이 북한의 해커들을 잡으려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하겠죠. 그리고 잡아다가 중국의 국가법에 의해서 그들을 단죄하고 처벌하려고 하겠죠. 그럼 이럴 때 뭘 해야 될까요? 러시아에 지금 그 해커들이 도주해서 거기서 또 그 짓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저라면요, 제가 지금 현장에서 뛰고 있는 현역 공작관이라고 하면 저는 당장에 러시아 극동지방에 날아갑니다. 하바rov스크가 됐던 나우트카가 됐던 아니 블라디보스토크가 됐던 다 인근 지역이니까 그 지역에 가서 그들을 색출하고 검거해서 중국으로 보내줘야죠. 그리고 거기서 좀 우스꽝스럽지만 인신매매범의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들의 그 국가 이익을 지키고 국가의 체제의 수호를 위해서는 그런 모든 행위를 우리는 적법화하고 합법화시켜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국가에서 보장도 해줘야 되고요. 자, 그 해커를 색출, 검거, 체포했다고 합시다. 그게 범죄입니까? 중국에서 그렇게 찾고 있는 범죄인들인데요. 그 범죄인들 넘겨주면 되죠. 어디로? 바로 강 건너 훈춘으로. 그럼 알아서 중국에서 올 거 아니겠어요? 이런 것이 바로 비밀공작 사업이에요. 우리 국가 이익을 보장하고 국가 체제를 수호하면서 그리고 제3국을 이용해서 우리 국익을 더욱더 높이고 우리의 안전을 더 격상시키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정보기관에서 하는 겁니다. 또 그런 일을 했던 것이 우리 공작관들의 주요 임무고요. 자, 그래서 제가 저희들의 방송을 통해서 국민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제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 국가 비밀 정보 요원으로 선발이 돼서 이와 같은 공작관 일을 할 수 있는 건요, 외람되게도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신체적인 조건, 또 두뇌, 또 담대함, 용기, 그리고 국가에 헌신하겠다고 하는 국가관과 투철한 사명감, 역사관, 세계관, 철학관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잉태되어 있지 않고서는 이와 같은 공작관 업무를 절대로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런 이야기를 왜 할까요? 이 방송을 혹시 볼지도 모르는 대한민국의 용기 있는 우리 청년들 후배들에게 전합니다. 대한민국에 용기 있고 소명감 있으며 역사관을 구비하신 청년 여러분, 이 퇴역한 공작관의 말에 동의를 하시면 앞으로 생길 새로운 국가의 안보 조직에, 지금 국정원은 아닙니다, 새롭게 만들어지는 국가 안보 천병 역할하는 국가 비밀 정보 조직에
투신하십시오. 자원하십시오. 그리고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서 가장 품위 있고 가장 격조 높은 대한민국으로 만드는데 물밑에서 움직이는 정말 현장의 공작관들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오늘도 저희 공작관TV 그레이트 게임을 경청해주신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